자,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데 20년 품은 아파트를 파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좀 볼게요. 물론 당연히 팔아야 된다면 팔아야 되겠죠. 이제 이거를 이제 부동산 세금적인 측면하고 좀 연관시켜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국경제입니다. 오세성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어요. 자, 서울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매도하는 건수가 현재 최다. 자,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 건물 매도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앞두고 매각. 강남 송파 양천구 순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고 해서 급매물이 쏟아질 것 같진 않다라고 했지만 급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파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강남 송파 양천구 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입지가 좋은 곳들이잖아요. 그런데 20년이 넘었다. 그런데 판다.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여기 기자님이 적성해 주신 것처럼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장기부 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고 가산세율이 붙으니까 세부담이 거의 한 2배, 막 3배 이렇게 올라가요. 너무 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팔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20년 넘었는데 아무리 봐도 재건축 같은 거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팔자. 이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자, 4일 법원 등기 정보 광경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 건물 매도인이 1만 1,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수치다. 물론 이제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20년 초과 장기 보유 주택 매도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22년 3,280명에서 4,179명, 그리고 7,229명, 그리고 그러더니 처음으로 2025년도에는 1만 명으로 급증했다는 거죠. 지난해 전체 서울 집합 건물 매도인 10만 9,938명 가운데 20년 이상 보유자가 10.3%를 차지해서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팔 때 됐고 요만 하면 됐다 해서 판 거죠. 근데 올해도 좀 이런 분위기가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특히 이제 서울 구축 같은 경우에 입지가 좋은 곳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1,157명을 차지해서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이 송파 1,001명, 그리고 양천구가 756명, 노원 747, 서초 683, 영등포가 568명. 재건축 기대가 높은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과 전통적인 주거 선호 지역이 상위권에 포진한 모습이다. 이런 걸 보면은 좀 이게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까 그 언론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양도세 이제 중과가 시행되니까 굳이 내가 이것까지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게 할 필요는 없겠다. 보유세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본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1, 2, 3위가 입지가 다 좋은 곳들이에요. 강남, 송파, 양천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본능적으로 아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참고할 만하다. 자,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지난해 처분한 가장 큰 이유로 이제 해당 거주자가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을 좀 볼게요.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을 꼽았다. 그렇죠. 이 정도면 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7%인데 이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그런 거지 다른 KB라든지 민간에서 한 거 보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도 절대 수치는 좀 낮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최고치 기록한 거죠. 송파, 성동, 마포, 서초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그럼 이제 저게 평균이 저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이제 더 높이 올라간 녀석도 있고 더 낮게 올라간 녀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간 녀석은 뭐 30, 40 막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집값이 급등하자 처분할 적기라고 판단한 집주인이 늘었다는 분석인데 사실 양도세 중과만 아니면은 더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어느 정도 비율까지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 있는데 야, 이 정도면 됐다. 양도세 중과돼서 내가 세금 내는 이제 팔자. 그게 만약에 20명이야. 반대로 더 버티면 올라갈 수 있겠네. 80명. 근데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양도세 중과를 내더라도 더 오른 경우가 높았다라는 거죠. 실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유세 부담과 향후 세제 변화에 대한 불안도 매도 행렬을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조치가 26년 5월 9일까지인데 이게 연장 안 되면 가산세율이 들어가고 장기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리고 6.3 지방선거 이후에 특히 이제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시장의 경계심을 키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도세는 그래도 이제 오른 거에 대해서 내가 내는 거니까 뭐 중과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양도차익이 5억인데 다시 여기서 5억이 오르면은 또 이제 세후 수익을 비교해 보면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좀 힘드냐면은 보유세입니다. 이거 매년 내야 되고 아직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내가 현금 흐름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제 중과가 들어가면 장기별 특별공제 하나도 못 받아요. 그렇죠? 얘를 하나도 못 받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산세율이 붙는다. 그래서 3억 했던 양도세가 이제 7억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요 차이가 이제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4억을 지금 좀 이렇게 줄여서 지금 팔 거냐? 아니면 좀 더 버텨보고 해볼 거냐? 이거는 개인 물건마다 다 달라요. 자,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을 염두하고 노후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고령자들이 노후 자금 마련과 자녀 증여,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를 우려한 일부 다주택자도 주택을 처분했을 거라고 설명한다.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자금 마련, 그리고 자녀 증여, 이건 이제 뭐냐면 내가 팔고 거기서 나온 현금을 가지고 현금 증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 증여는 아마 다른 용도로 좀 쓰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매각하는 물건이 그렇게 별로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차라리 현금으로 해서 더 좋은 거 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저 물건이 좀 그래도 오래 가져가도 될 물건이다 그런 녀석들이라면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 즉 현물을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증여를 하고 곧바로 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도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만약에 부담부 증여나 저가 양수도를 한다면은 세금 자체는 줄어들 수가 있는데 자녀가 곧바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반 증여 하자고 해요. 일반 증여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를 우려해서 처분한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자, 반면 매수 2년 이내에 주택을 되파는 단타 매매는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지난해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한 집합 건물을 매도한 비중은 4.7%로 역대 최저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굳이 그렇게 빨리 팔 필요도 없고 서울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걸 2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무려 60%, 7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준 거예요. 이미 이 자체가 이미.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부도 세금을 좀 낮춰주면 매물이 나오는 걸 알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해외 주식 그냥 팔고 그 국내 주식에 묻어라. 그러면 해외 주식 팔 때 양도세 22% 우리가 걷지 않겠다. 혜택 주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에 대해서는. 그런데 부동산은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주식하고 부동산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원래 메커니즘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알고 있는데도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과연 좀 이 집값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이 내용은 앞에 내용이랑 같이 봐야 돼요. 앞에 내용하고 요 내용이랑 같이 봐야 요게 이해가 되고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너무 세부담이 크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정리하려는 이 물건이 좀 투자 가치가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차라리 현물 증여,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그렇진 않고 그냥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적당히 매각하시고 나온 현금 가지고 본인 노후 자금 플러스 이렇게 자녀 증여하는 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현물 증여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 자체 증여하고 싶은데 사실 나는 이거 팔면은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자녀한테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녀가 이제 좋은 물건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나도 좀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하고 좀 자녀가 좀 여력이 생기면은 역으로 부모한테 현금, 캐시를 증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고 자녀가 역으로 부모한테 증여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도 5천만 원 증여세 공제가 되거든요. 증여자산 공제가. 그러면은 자녀가 여력이 된다면 그리고 좋은 물건 받았으니까 현금 1억 5천을 증여하는 거죠. 그럼 현금 1억 5천 증여하면 증여자산 공제 5천을 빼고 남은 1억에 대해서 최저 세율인 10%, 즉 1천만 원만 세금 내면 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1억 4천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저라면 그렇게 조건부 증여를 할 것 같아. 내가 이거 주니까 10억짜리 주니까 너 한 세금 2, 3억밖에 안 들었잖아. 남들보다 한 어떻게 보면 7억 정도 싸게 가져온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한 1억 5천 정도 증여해. 안 되면 1억 정도 증여해. 좀 좋은 것 같아요. 서로가 훨씬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자산 관리, 이 자산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하셔야 되고 단순하게 뭐 판다, 가져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소득 수준 그리고 향후 은퇴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공부하시고 같이 좀 오래 하실 분들은 저희 본문 더보기에 세금 정규 과정 있고 또 연회원 제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